안녕하세요. 톡앤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톡앤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이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슬주생, 이 슬기로운 주식 생활이라는 코너로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알맞는 주제로 심층 분석 진행하고요. 이 코너 앞뒤로 종목 상담, 투자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저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톡앤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 빠르게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문자샵 3989로 연락 주셔도 저희가 이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 혹은 퀴즈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이 실시간 가이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기초교육 VOD도 저희가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퀴즈 정답자 3분께는 우리 톡앤스탁 스타분들의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이 중 한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선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톡앤스탁 시청자 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미국과 중국 갈등 고조에 이 관련주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95%의 매장량과 생산량을 차지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이것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자, 다음 중 이 첨단 전자부품 같은 상업용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자, 17개의 희귀 금속 원소를 통칭하는 명칭을 뜻하는 것은 자, 1번 히토류, 2번 미사일, 3번 스마트폰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힌트 상당히 쉽습니다. 이 무기도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전자 장비도 아닙니다. 나머지 하나 뽑아주시면 될 것 같죠?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서 투자의 맥 짚어보겠습니다. 이 슬기로운 주식 생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슬기로운 주식 생활에는요, 우리의 영웅이죠. 이 홍주원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통 메신저에 홍주원 대표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우리 홍주원 대표님의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슬주생 우리 홍주원 대표님 모셔서 더욱 이 자세한 시장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좀 친해졌나요, 저희가? 네, 뭐 어느 정도 친해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직도 이렇게 상당히 어색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더 친해지면서 시장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우리가 오늘 어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화요일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대내외적인 우리가 시장에 관련해서 좀 흔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마감으로 가면서 그래도 더욱더 힘을 좀 내준 그러한 모습이 보였었죠.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지금까지는 형보다 아우였지만 IT 중소형보다 이제 IT 대형주 특히나 시총이 큰 기업들이 움직이면서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 시총 1, 2위 기업들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 이 코스피를 강보합으로 이끌었고 우리가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708선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시장에 관련해서 얘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은 뭐 사실 예상했던 것만큼 뭐 하락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시피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예,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는 거는 당연한 뭐 수순이고 사실 뭐 대외적인 뭐 대내외적인 악재가 뭐 겹쳐서 뭐 그렇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네.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미중 무역 갈등이야 뭐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이고 또 트럼프랑 또 이제 중국이랑 사이가 한 저번 주 내지 저저번 주부터 계속 뭐 안 좋았잖아요. 그죠? 지속적인 악재는 계속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악재 속에서 하락이 안 나왔던 거는 아직까지 하락을 시키지 않기 위한 어떠한 뭐 개인 투자자들이라든가 네. 뭐 그런 뭐
투심이 좀 발휘됐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그 한계점에 지금 도달되어 있는 고점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네. 더 이상 또 상승을 시키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 그만한 자본이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죠? 지금까지 너무 많이 샀다 보니까. 그러면은 시장의 하방을 우리가 지지를 해줄 자본이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자본이 들어오려면은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 좀 이렇게 힘을 보태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지수 하방을 방어를 하지 못하는 지금 그런 추세로 갈 것이고 네. 앞으로 또 점진적으로 좀 지수가 계속 눌릴 겁니다. 눌릴 거고 이제 조정이 이제부터 좀 들어온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보수적인 대응으로서 이렇게 시장을 관망을 한다라든가 그런 전략을 좀 갖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 이제 그 뉴스 중에 코로나 충격이라는 걸로 뭐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더라고요. 코로나 네. 충격이 뭐냐면은 이제 뭐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자들이 한 35만 명이 지금 일자리를 잃고 자리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근데 사실 뭐 이 이야기를 또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리지만 네. 제가 그 1월부터 시작을 해서 뭐 타방송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팍스에 올 때까지도 팍스경제 방송에서도 4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까지도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제조기업의 그 코로나가 제조기업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코로나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와닿지 않으셨겠죠 아무래도.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서야 막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예정된 거였거든요. 예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제가 이제 저번에 이런 말을 했죠. 업력이 어느 정도 된 제조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보통은 이제 매출이랑 총 자산이랑 그게 거의 비슷합니다. 네. 연매출이랑 총 자산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판관비를 우리가 보통 한 10% 정도를 매겨요. 판관비를 10% 정도를 네. 매기고, 그리고 고정비 성격의 이제 뭐 노무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뭐 감가상각비라든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관리비나 이자비, 그 채권에 대한 이자 비용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10% 정도로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10%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제조기업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의 3, 4개월 동안 지금 중단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매출이 0인 상태인 거란 말이죠. 네네. 매출이 0인 상태에서 레이오프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출의 10% 정도는 지출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이야기죠. 제가 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판관비가 10% 정도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의 규모에 따라 이 10%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네. 회사의 채무가 어느 정도 있냐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기까지는 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3개월이면은 연간 매출에 25%에 해당하는 현금 유출이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네. 계산을 했을 때, 그럼 순 자산율을 보통 한 50% 정도, 이것도 제가 아까 말한 업력이 어느 정도 된 기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순 자산율을 50%라고 가정을 하고 유동 자산을 한 30%라고 하더라도 네. 매출 채권 같은 거는 거의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면은 휴지 쪼가리나 다름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유동 자산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런 부동산이나 설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자산을 매각을 한다 그래도 그 제값을 받기가 지금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3개월을 놀고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자산을 매각한다 해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그 견적을 내봤을 때 쉽게 말해서 견적을 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파산이라는 거예요. 네, 다 무너지겠죠. 파산입니다. 그냥 네. 파산이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제가 방금 말한 3개월을 놀고 버틸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냐? 절대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뭐 코로나 충격이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왜 뒷북 치냐 이겁니다. 왜 뒷북을 치냐 이거. 당연히 이거는 계산 때려보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계산을 매겨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를 왜 이제서야 왜 뒷북을 치냐 이거죠.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던 수순이고, 그게 악재로 다가올 거는 당연히 이제 연말부터는 더 큰 악재로 다가오겠죠. 지금 35만 8천 명이 그 직장을 잃거나 네. 그리고 이제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는 이게 35만 8천 명이지만 이게 앞으로 100만 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다가 그런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로 좀 더 이야기를 해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자, 두 번째로 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계속 우리가 이 지금 재정 정책을 미국이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잘못된 건데 이게 왜 연말에 더 큰 악재로 다가오는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재정 정책이라는 거는 화폐를 발행을 해가지고 증발을 시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재정 정책이라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적자 재정 정책입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자, 이게 왜 계속 우리나라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기축통화를 한 나라랑 계속 비교를 하냐 이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은 재정 정책이 공짜가 아닙니다. 시청자 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기축통화를 찍어서 계속 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위기를 수출을 한다는 얘기예요. 위기를 수출을 하고 결국 퍼낸 달러는 다시 빨아들인다는 소리거든요. 예. 그럼 이거는 결국 공짜 재정 정책이에요. 그렇죠. 예.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네. 그런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랑 지금 인플레이션이랑 완전 그냥 바꿔 먹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렇고 난 후에의 수순들을 보자면은 자, 복지 감소가 될 거고요. 빈부격차의 확대가 남을 거란 말이죠. 네. 예. 그럼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실물 경기로 와닿지 않지만 제가 방금 이야기해드린 대로 이런 기업들이 그런 수순을 밟으면서 이런 파산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 불안이라든가 그렇죠. 일자리가 네. 지금 더 이상 안 나온다라든가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법인세까지 지금 올라갔잖아요. 네. 지금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나중에 이게 지금 실물 경기로 다가왔을 때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 자체가 흐름 자체가 2021년도, 2022년도부터는 지금 많이 망가질 거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수가 더 올라가냐 신고가냐 이러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그거는 너무 먼 이야기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당장 단기간 대응만 보고 가셔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고 시청자 여러분도 주식 투자를 하실 거라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미래를 예측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냥 단기간에 앞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것들만 좀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부만 하면 보입니다. 단기적 관점에서 공략을 하시고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갖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고용 참사에 관련해서 좀 경고등을 지나서 더욱더 우리가 이 심각하게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것으로 우리가 장기적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이제 이 경기에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공부를 해서 더욱더 테마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게 조금 더 보수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그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못 갔었잖아요. 네네. 근데 어제부터 우리가 화요일부터 좀 시장의 변화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꾸준하게 지수 방어를 좀 해준 모습인데 오늘 마이크론에 관련해서도 상향 조정을 한다라는 호재도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2차 전지와 그간 좀 많이 전기차들이 올랐다가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그간 많이 받고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IT 중소형주 2차 전지 전기차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은 네. 이제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조정은 올라가면 무조건 옵니다. 네, 조정이라는 거는 항상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많이 올라간 섹터일수록 그게 조정이 좀 더 깊이 들어오고 더 심하게 들어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자, 근데 이제 이 조정이 들어왔을 때 거래량이죠. 예를 들어서 매도 물량이 이제 거래량 없이 빠지는 거는 사실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조정이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예, 왜냐면은 거기에서 차익 실현된 물량이 그만큼 많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 다시 올라가는데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부딪히는 물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제가 저번에 뭐라 그랬죠? 미래 산업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4차 산업혁명에서 맞아요. 4차 산업 이제 군에서 2차 전지는 빼놓을 수 없는 맞아요. 필연적이죠. 그렇죠. 네. 예, 무조건적으로 계속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어차피 상승을 해줄 거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섹터나 배터리 섹터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뭐 IT 섹터들도 좀 오늘 좀 조정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보면은 거래량 없이 조정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2차 전지가 끝났냐 안 끝났냐 이런 거는 지금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 아름다운 조정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말씀하셨는데
자, 시장이 조정이 들어와요. 그러면 시장이 조정이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불안 심리가 작용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럼 불안 심리가 작용이 되면 매도 심리가 강해지겠죠. 매도 심리가 강해지면서 현금이 확보가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현금을 다시 또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불안한 시장 속에서 투자를 할 만한 곳은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이고요. 맞아요. 우량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불안한 시장 속에서는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오, 아주 정말 명확하게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특히나 우리가 이제 여기를 비롯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수익이 난 부분에서 지금은 좀 적절히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현재 이 기회를 우리가 저가 매수로 보는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중국에서 이제 마지막 전인대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홍콩 보안법에 관련해서 뭐 기정사실화가 된 확인이었지만 지금 통과가 됐어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관련해서에 대해서 이 이슈는 어떻게 보세요? 뭐, 오늘도 이 미중 관련해가지고 뭐 히토류부터 시작해서 사료, 방산주까지 좀 오늘 올라왔는데 네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세요. 그렇죠. 이제 뭐 홍콩 보안법이야. 이제 지금 사실 우리나라만 좀 이렇게 뭐 좀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매일매일 같이 나오는 게 지금 홍콩 사태입니다. 네. 지금.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지금 중국몽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보도 자체를 좀 이제 지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좀 이렇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라고 좀 보는 게 좋겠죠. 계속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쓴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그런 부분은 이제 홍콩 보안법이라는 이런 거는 단기적 이슈로 좀 받아들이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방금 미중 무역 갈등, 히토류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저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순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좀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순환을 따라가야 되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2019년도 때 한참 핫했을 때, 자, 어떤 섹터들이 어떤 테마들이 많이 올라왔었나요? 자, 히토류 많이 올라왔었죠. 네. 두 번째로 식료품 관련돼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산주라든가 사료주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갔죠. 자,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미중 갈등이 다시 재확산이 되면서 히토류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리고 식료품 같은 경우도 순환이 한번 돌아가면서 급등이 좀 몇 번 나와주는 그런 모습 대두 보여줬고요. 관련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아직까지 순환이 못 돌아준 섹터가 바로 방산이랑 사료, 방산주에 속해져 있는 뭐 사료와 관련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지금 순환이 한 번씩 돌아줬다라는 거는 급등이 어느 정도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럼 급등이 나와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어때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라는 생각을 하겠죠. 심리가 작용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순환이 변경될 수 있는 위치에서 다음 순환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체크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는 방산이라든가 사료 같은 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점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저가 매수를 통해서 미리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뭐 1% 2%씩 담아놓다 보면은 어느 순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순환이 돌아줄 때. 이런 식으로 시장의 섹터, 한마디로 제가 과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과거는 이제 히스토리다. 그리고 미래는 미스테리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미스테리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그 히스토리 속에서 어떤 그런 그 학습을 통한 그 미스테리를 더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보면은 그렇게 순환이 돌아줬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미중 갈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방산이라든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안 움직였다면은 분명히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시장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래가 미스테리지만 그런 히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그런 미스테리를 대응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해봤는데 만약에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어떤 종목을 또 우리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종목으로요? 네. 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데? 히토류를 비롯해서 음식료, 뭐 대두 우리가 서로 무기화를 하고 있는 네네. 중국에서는 미국을 히토류로 이제 네네. 무기화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는 이제 대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 관련해서 한 종목씩만 좀 집중 있게 봐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장주를 공략하기에는 너무나도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가 대장주를 공략하는 건 좀 지향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차라리 이제 2대장주,
네, 3대 장주 이런 애들 좀 공략을 하시는 저는 관점을 드리고 있고. 그럼 아까 2차 전지 말씀해 네네네, 주셨잖아요. 2차 전지가 테마가 아니고 1년 내에 계속적으로 좀 강할 수 있는 테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2차 전지가 사실상 지금 좋으니까 네. 나도 타볼까 했다가 들어갔던 신규 매수자분들은 지금 들어갔다가 그랬다면 돈을 잃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이제 수익이 좀 폭이 좀 적어졌을 텐데 네. 그럼 이 기회를 추가 매수로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안목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요. 중장기적 안목에서는 네. 지금 매수를 할 수 있죠. 음. 네, 하지만 대부분 이 투자자분들이 조금만 내려가도 막 불안해가지고 미치려 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하시고 스스로가 내가 중장기적 관점을 샀는데 왜 내려가는 걸 신경 쓰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라 그러면은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무슨 뭐 번개불에 콩 꺼먹듯이 뭐 사자마자 올라가고 사자마자 수익이 나오면 그게 주식이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이제 미래산업 섹터에서 힘이 있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법한 섹터들은 중장기적으로 좀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좀 마음 놓고 계속 들고 가시는 게 좋아요. 예. 그렇구나. 지금 뭐 이렇게 뚝 네.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뭐 또 지금 막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거를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사자마자 오를 거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게 다가오는 건데 그런 투자는 없습니다. 사자마자 오르는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는 내가 한 내년까지 볼 거다라고 하면은 그 1년 동안의 등락률이 얼마나 심할까요? 그죠? 1년 동안의 등락률이 얼마나 심할까요? 근데 내가 사놓고 떨어졌는데 그 다음날 MTS 들어가가지고 주가 확인했더니 잠도 못 자고 불안해가지고 근데 본인은 벌써 1년을 예상하고 산 건데 네. 매일같이 그렇게 불안해하면은 어떻게 투자를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서 좀 벗어나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정말로 정확한 전략과 공략을 했다, 전략을 네. 가지고 공략을 했다 그러면은 그런 하루하루 등락률에 1위, 2위 하지 마시고 꾸준히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까지 좀 들고 가시는 그런 좀 여유, 그런 시간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지금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무슨 지금 제조기업에다가 네.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지금은 잘못된 거죠. 그죠? 우량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량주도 대부분 보면은 거의 다 3차 산업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아직까지 변동이 안 된 기업들도 많고. 근데 아무리 우량주라고 해도 3차 산업군에 해당됐는데 그거를 2년, 3년 끌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고 나라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그런 산업 쪽으로 계속 변형이 되고 있고 계속 이제 미래가 탄탄한 그런 산업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건데 당장의 등락률을 보고 투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위치에서 사느냐도 정말 중요해요. 네. 어느 위치에서 사느냐도 정말 중요한데 내가 정말 불안하다 그러면은 내가 30% 비중 30%를 매수를 할 거를 5%씩 쪼개가지고 6번 나눠서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더 사고 네. 올라가면 사지 말고 떨어지면 또 좀 더 사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거를 매일같이 들여다보면서 하루하루 그 등락률에 신경 쓰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할까요? 그건 못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